2025년 9월 네팔 카트만두의 거리 위로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규로 가득했습니다. 그 시발점은 하나였습니다. 집권당인 네팔 공산당 정권이 내린 믿기 힘든 결정,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세상과 연결되는 모든 창구를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실을 댔습니다. 플랫폼들이 등록 요건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고 진실을 감추려는 정치적 검열이라는 것을요. 공산당 정권의 특징인 정치적 검열 말입니다. At least 19 people were killed in protests that turned violent in Nepal's capital Kathmandu on Monday, according to authorities. Police fired tear gas and rubber bullets at demonstrators who were storming parliament buildings. Organizers of the protests are calling them demonstrations by Gen Z, saying young people are frustrated by government corruption, a lack of economic opportunities, and a recent social media ban. An ambulance and a security personnel building were set on fire while the rioters hurled rocks at police guarding the legislature. Police told Reuters that more than 100 people, including 28 police personnel, were receiving medical treatment for injuries. Another 2 people were killed when protests in the eastern city of Itahari turned violent, police said. The government blocked access to several social media platforms last week. It says the companies failed to register with authorities in a crackdown on misuse, including false social media accounts used to spread hate speech and fake news and commit fraud. 그러나 이 분노는 단지 소셜미디어 차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팔 국민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산당 정권의 부패와 비리에 지쳐 있었습니다. 고위 정치인의 자녀들인 네포키즈들은 부모의 권력을 등에 업고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절망하는데 그들은 해외 유학과 호화 생활을 자랑했습니다. 공공사업 입찰은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도로 전력통신 프로젝트는 정권과 가까운 기업에 몰아주기 식으로 돌아갔고 뇌물과 리베이트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강요와 의원들의 재산 증식은 국민 소득 증가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청년들이 해외로 떠나는 동안 정치인 가족들은 고급차를 몰고 별장을 짓고 SNS에서 부를 과시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가 족벌 체제로 변해가면서 공산당의 권력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 특권층의 사적 재산을 불리는 도구라는 인식이 뿌리내렸습니다. 이 모든 부패의 상징이 바로 공산당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단 명령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분노의 뚜껑을 열어버린 폭발이었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젊은이들은 외쳤습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 부패한 정치인을 몰아내자. 우리에겐 자유가 필요하다. 그들은 단지 인터넷을 돌려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부패와 세습적 특권, 그리고 공산당식 족벌주의에 대한 종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당 정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대화 대신 총구를 선택했습니다. 의회를 향해 행진하던 시위대에게 최루탄이 쏟아지고 고무탄이 발사되었습니다. 청년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갔습니다. 처음 알려진 사망자는 19명.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그 숫자는 50명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가족을 잃은 부모의 눈물, 희망을 잃은 세대의 절규였습니다. 공산당 정권은 결국 국민의 피 위에 서서 권력을 지키려 한 것이었습니다. 피는 더 많은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도심에는 화염이 치솟았고 군이 투입되었습니다. 밤마다 통행금지가 선포되었고 네팔은 사실상 계엄 상태로 몰려갔습니다. 결국 총리 올리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임을 선언했고 네팔은 하루아침에 권력의 공백을 맞이했습니다. 혼란 끝에 네팔은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리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을 과도정부 수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희망이라기보다 공산당 정권이 남긴 잿더미 위에 세워진 임시 구조물이었습니다. 네팔의 젊은이들이 흘린 피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공산당 정권은 네팔을 부패로 병들게 했고 검열로 목소리를 막았으며 무력으로 국민을 짓밟다가 결국 스스로 몰락했다는 사실을요. 네팔은 지금 쓰라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공산당의 이름으로 다스려지는 권력은 결국 자유를 억누르고 국민을 희생시키며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넣는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네팔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산당 정권이 어디서든 보여주는 본질이라는 것을요.